이현애의 월간 다락 2021년 6월 25일 금요일 월간 다락 7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우 이현애입니다. 네, 오늘은 6.25 전쟁 발발 7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TV를 보니까요, 기념식이 하고 있었는데 제가 거의 끝부분을 좀 보고 있었나 봐요. 장면이 무공훈장을 이제 참전 용사들께 수여하는 장면이었는데 자막에 고 누구누구 상병 그리고 옆에 아내 누구 해서 이제 대리로 이제 받으시는 거였죠. 받는 장면이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고 누구누구 일병 아들 누구 이랬었는데, 맨 마지막에 이제 백발의 한 어르신 분께서 단상으로 올라오신 다음에 경례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막이 떴는데, 하사 김종호. 네, 참전 용사. 네, 본인이신 거죠. 뭔가 이렇게 뭉클함이, 마음속에 그냥 쿵 하고 이렇게 좀 찡함이 계속 좀 올라오더라고요. 지팡이를 이제 짚고 천천히 이제 올라오셨었는데, 이제 받는 순간과 그 전에 이제 또 경례를 하시고, 네. 너무 감사하죠. 네. 그랬습니다. 네. 참전 용사, 참전 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반드시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제 참전 용사분들께서 이제 나라를 지켜주셨잖아요. 이번 주제는 이제 환경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입니다. 제주가 관광지다 보니까 이게 휴가철 되면은 진짜 해안가에 쓰레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는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어떤 노력을 좀 할 수 있을까 해서 주제를 정했어요. 그래서 함께하는 환경보호 했는데요. 댓글 하나씩 읽어볼게요. 이든 이솔 이래맘님, 며칠 전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EM 발효액이랑 섞어 천연비료 만들게 하고 있어요. 텃밭에서 쓸 요량으로 하는 건데요. 괜시리 제가 자연보호에 앞장서는 느낌이에요. 이 EM 발효액 언제였지? 예전에 한창 좀 뭐랄까 엄마들 사이에서 좀 붐이었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모고 엄마 친구분들이고 하나씩 그 페트병에 EM 그 발효액을 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세탁실에 가면은 세탁기 옆에 그 뭔가 쌀뜨물 같은 그런 미색 그런 그 발효액이 있었는데요. 그걸로 화초에 또 주고 또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그렇게 많이 썼었는데, 저희가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텃밭이 없죠. 비료로 만들진 않았었는데 천연 비료도 만들 수 있다고 해요. 발효를 해서 그 음식물 쓰레기에 EM 발효액을 넣고 이제 발효를 하는 거죠. 음식물 쓰레기 정말 매일 나오죠. 거기에 이제 이 발효액을 넣으면은 비료가 되니까 그 비료를 이용해서 또 상추 심고 깻잎 심고 고추 심어서 농작물을 우리가 또 먹을 수 있고,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거잖아요. 비료가 되는 거니까. 그냥 예전에 엄마들이 쓰는 거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저도 좀 관심이 좀 가지게 돼서 그런 거 있죠. 베이킹 소다, 과탄산 소다, 천연세제, 삼총사들
네, 해가지고 이제 팔잖아요. 그거 이제 좀 환경 보호를 좀 이제 생각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좀 가끔씩 그러지 않으신가요? 뭔가 배달 음식을 시킨 다음에 그 용기들을 정리하다 보면 와, 나 그냥 한 끼 먹었는데 플라스틱 쓰레기가 진짜 어마어마하다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약간의 뭔가 마음이 무거워지는 느낌. 그럴 때마다 이제 좀 관심이 생기면은 또 이제 찾아보게 되고 환경 보호할 수 있는 거에서 좀 찾아보고 하다가 세제들도 이제 조금씩 바뀌게 되고 그렇단 말이죠. 원액을 산 다음에 이제 쌀뜨물에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설탕물도 넣고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제 발효를 하는 거예요. 또 중간에 이제 기포가 발생하니까 이틀에 한 번씩 뚜껑도 열어서 기포를 좀 빼주고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발효한 다음에 이제 그걸 이제 사용하는 건데 뭔가 그것도 조금 부담인 거예요. 내가 만들어서 일주일 동안 그걸 발효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바로 했으면 좋겠는데 뭔가 만들어서 써야 된다고 하니까 좀 부담이 갔었는데 발효액도는 이제 쉽게 구할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은 정말 좀 부지런하시면은 원액 사서 직접 만들어서 발효액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두고두고 또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마음을 먹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퐁퐁 주방세제 사용 안 하고 화장실 청소할 때도 락스 대신 천연세제를 사용해보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한 거죠. 그맘때쯤 이 EM 발효액도 그랬고 엄마들 빨래비누 이거는 뭐 예전에도 많이 있었는데 요즘도 주변에서 저 하나 두 개씩 얻고 있거든요. 그 폐식용유 이용해가지고 빨래비누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손빨래하고 하잖아요. 잘 빨려요. 네. 손빨래 하는데 아주 거품도 잘 나고 잘 빨립니다. 빨래도 잘 되고 쓰면서도 약간의 뿌듯함과 함께 좀 안심이 돼요. 집에서 고구마 튀김을 해 먹는데 고구마 튀김을 좋아하거든요. 한번 쓰고 나면 기름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걸 진짜 어떻게 버려야 되나. 그래서 오래된 밀가루나 전분가루, 부침가루 이런 거 있으면은 이제 그 폐식용유에 넣고 잘 젓죠. 저은 다음에 이제 뜨거운 물로 이제 해서 이제 설거지를 하는데 예전에는 이 폐식용유만 따로 모으는 곳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거기다 버렸던 것 같은데 요즘은 잘 모르겠네요. 우선은 설거지 세제도 퐁도 남아 있고요. 빨래 세제도 남아 있단 말이죠. 그거를 다 쓰고 나서 그걸 버릴 순 없으니까요. 다 쓰고 나서 저도 이제 EM을 좀 원액을 사서 만드는 거는 또 한 번 더 큰 마음을 먹어야 될 것 같고 발효액을 사서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해요. 네. 자, 다음 댓글 주현 N0930님 저는 외출할 때 가끔 비닐봉지를 챙겨가요. 길을 걸으며 버려진 쓰레기를 주워보기도 하고요. 많은 세월을 살아보진 않았지만 과거보다 많이 더워진 날씨 탓에 소소하게라도 작은 실천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집 주변을 걷다 보니 큰 비닐봉지가 놓여진 곳이 있더라고요. 비닐봉지에 여기에 버려주세요 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답니다. 그 비닐에 다른 사람들도 쓰레기를 버리는 모습을 보며 이러한 해결 방안도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주연엔 0930님. 천사 아닌가요? 출근길에 비닐봉지를 챙겨가서 퇴근하고 집으로 오는 길에 이제 걸으면서 쓰레기를 주워서 버린다는 거예요.
와, 이거 너무 아름다운 마음. 그 제가 초등학교 때 가졌던 아름다운 마음. 멋지시네요. 그냥 댓글 보고, 오, 이럴 수 있구나. 와. 그냥 멋지다만 계속 연발했던 것 같아요. 와, 우와. 이제 초등학교 때 그런 게 있었단 말이죠. 뭔가 환경 정화의 날이었어요. 그날이. 그래서 이제 다 이제 전교생들 이제 모여가지고 전교생 맞나? 아니면 몇 반부터 몇 반까지였나? 해가지고 아무튼 밖에 다 모여서 비닐봉지하고 집게를 이제 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변을 돌면서 쓰레기를 줍는 거예요. 화단에 또 쓰레기 있고, 저희 동네에 주변 일대를 도는 거죠. 학교뿐만 아니라 교문 밖으로 나와서 그 좀 주변 일대에 다 쓰레기를 주었었어요. 그게 정기적으로 있었는데, 중학교 가서는 했던 기억이 없고요. 초등학교 때는 여러 번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도 이런 쓰레기가 하면서 했었는데 그게 벌써 오래됐죠. 많이 오래됐죠. 20년이 지났는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성인이 돼가지고 비닐봉지에 쓰레기를 담아서 퇴근을 한다는 게 제주여서 가능한 건가요? 아니죠.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냥 서울에서 출퇴근길 생각하면은 우선 출근길은 달려요. 그냥 달려. 또 늦었어. 달리고 지하철, 버스 이런 데서 이제 계속 매달려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휘청휘청 하면서 무슨 콩나물 시루도 아니고 계속 매달려 있어요. 그러면서 지쳐 이러고 이제 퇴근길도 거의 녹초가 돼가지고 걸어오는 거죠. 쓰레기를 줍는다? 상상이 잘 안 돼요. 도심이니까 쓰레기 엄청 많죠. 그냥 내일이 아니야. 새벽 되면은 환경미화원분들이 치우시겠지. 그리고 그쪽으로 이제 시선이 안 갔던 것 같아요. 그냥, 쓰레기? 그래서 그걸 보고 조금 저를 좀 돌아보는 계기? 이래도 되지. 이럴 수 있는데 왜 안 했지? 내가 왜 20년 동안 안 했지? 이런 느낌이었어요. 길을 가다 보면 말도 안 되게 너무 많은 쓰레기들이 있잖아요? 아니, 이걸 여기에 어떻게 버릴 수 있지? 아니, 이걸 왜 버려? 그런 것들 누가 버렸지? 근데 보니까 제 앞에 어떤 분이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분이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그런 거 있죠. 뭐지? 아이스크림 정말 많이 파는 가게. 싸게 많이 파는 아이스크림 가게에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걸어가면서 아이스크림 비닐을 까는 거예요. 까면서 그 비닐을 오른손으로 휙 던져서 버리고 왼손으로 아이스크림 그 발을 먹고 있는 거죠. 제가 뭐지? 이것은 무슨 일이지? 깜짝 놀랐죠. 저럴 수도 있어? 저래서 쓰레기가 모이는구나. 그리고 또 한 번은 관광지였는데요. 그냥 좀 3대가 있는 가족 같았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그 다음에 아들, 며느리, 좀 한 4~5살짜리 손녀가 있었는데 할머니분이 무슨 종이컵에 커피인지 물인지 뭘 마시고 계셨단 말이죠. 그 인도에서 마시고 계시다가 이제 다 마신 다음에 그거를 구겨서 그 인도에 보면 이제 나무들 있잖아요. 거기 밑에다 확 던지시는 거예요. 휙 하고 제가 뭐지? 바로 앞에 손녀가 보고 있는데 애가 뭘 보고 배우지?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눈앞에서 이렇게 버려지는 걸 보니까 좀 황당하긴 하더라고요.
그냥 집에 가져가지 아니면 좀 쓰레기통이 보이면 버리지 왜 이거를 손에 들고 있는 게 불편해서 그런가 저 작은 게 그런 마음이었어요. 이제 한번 그러니까 음, 버리는 사람 있고 줍는 사람 있고 참 이게 계속 노출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 환경보호, 환경에 관심을 갖는 이런 것들이 저도 어느 순간 관심을 가지게 되니까 TV에서고 길을 걸으면서도 좀 관련된 것들이 이제 눈에 많이 띄는 거죠. 6월에 그 세계 환경의 날 있었잖아요. 6월 5일이었나? 그래서 그런 건지 TV에서도 환경보호 관련해서 회의하고 얘기 나누는 프로그램도 많고 다큐도 있고 그랬던 것 같죠. 그렇게 계속 보게 되면서 점점 더 관심이 가지고 언제였지? 2주 전, 2, 3주 전이었는데 그 SBS TV 동물농장에서 음, 제주 저기 성산 쪽에 아쿠아플라넷이 있어요. 수족관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큰 바다거북이죠. 바다거북이 제주 바다에서 이제 구출이 된 거예요. 크게 다쳤어요. 왜냐면은 제주 해양 그 쓰레기 그물에 이제 걸려가지고 어떻게든 나오려고 이제 발버둥을 계속 치고 하다 보니까 그 그물에 이제 몸이 다 갈기갈기 이제 상처가 난 거죠. 나가지고 목에도 다 패여가지고 목이 다 패여서 안에 식도 쪽에 있는 돌기가 다 보일 정도로 그 상처가 난 거란 말이죠. 등껍질도 다 벗겨지고 거의 뭐 생사를 어떻게 오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수술 몇 번 끝에 좀 많이 회복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해양 쓰레기 관련해서 이제 얘기 나오고, 그냥 일반인이에요. 웹툰 작가였나? 어, 이 환경부에 관심이 가서 그냥 정기적으로 바닷속에 이제 들어가서 해양 쓰레기를 이제 줍는 거죠. 또 그 수의사분도 같이, 네, 줍고, 웹툰 작가? 그분도 이제 같이 이제 줍고,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 그 말이, 어, 그냥 내가 이 환경을 오염하는데 같이 동조를 보탤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덜어내는데, 역할을 할 것인가, 뭐 그런 내용이어가지고, 이게 이 해양 쓰레기를 조금 줍는다고 환경이 크게 뭐 보호가 되고, 좀 변화가 크게 오고 이러진 않겠지만, 나부터라도 이게 조금씩 덜어내면 언젠가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예전에 어디였죠? 기사에서 거북이 코에서 빨대 나왔던 게 좀 많이 화제가 됐었죠.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코에 빨대가 박혀 있다는 게 어느 정도의 그 고통일지 뺄 수도 없고 거북이가 코에 박힌 빨대를 어떻게 빼요? 그러니까 누가 빼주지 않는 이상 음, 거북이의 잘못 때문도 아니고 다 우리 인간들의 이기심과 좀 우리들의 삶은 좀 더 편해진 대신에 환경이 많이 훼손이 되고 오염이 됐죠. 뭔가 조금의 불편함을 감수하면 되는데 이거는 그냥 모두에게 하는 말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제가 저에게 하는 말이 가장 큽니다. 내가 그동안 뭐 했지? 너무 무관심했다. 조금 편하자고 뭐 했니? 이런 거를 계속 지금 저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계속 그런 장면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점점 환경이 파괴되고 오염이 되면서 이제 변화된 모습들, 피해를 받고 있는 누군가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댓글 보고 나도 한번 그냥 우리 동네에 다니면서
비닐봉지 들고 나가서 주워볼까 하는데 이게 정말 쉽지가 않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좀 시작을 하려고 해요. 우선은 간단하게라도 장바구니는 이제 너무 당연하게 들고 다니고요. 텀블러도 들고 다니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부터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댓글. 속굽데일리님, 제로웨이스트 가게들과 단체들이 생겨나는 요즘 마침 지구별 챌린지라는 플라스틱 6월 한 달 쓰지 않기 챌린지에 참여하고 있어요. 한번 실패했다고 탈락이 아니라 왜 실패했는지 상황을 댓글로 나누며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간은 6월 동안이지만 습관이 되어 계속 이어가고 싶어요. 6월 한 달 동안 플라스틱을 안 쓴답니다. 이미 쓰고 있는 거는 쓰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제가 그냥 일상생활 하면서 당연하게 쓰는 플라스틱들이 뭐가 있을까 보니까 샴푸, 린스, 그 다음에 손세정제. 요즘은 손세정제를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손세정제, 그 다음에 뭐 스킨 로션, 그 다음에 빨래 세제 많잖아요. 이거를 당장 안 쓰기에는 이 대체 용품들을 또 사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냥 기존에 있는 것들은 쓰면서 다시 사용을 안 하는 거고 다시 새로 구입을 안 하는 거겠죠? 한 달 동안. 거기는 제일 대표적으로 일회용 컵. 네, 카페 같은 데서 일회용 컵 안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비닐봉지도 안 쓰고 포장지를 줄여야 되는구나. 포장지를 안 써야 되는 거죠. 이 제로웨이스트 상점들이 있어요. 보면은 좀 관심을 이제 가지면서 알게 된 게 샴푸나 린스 같은 것도 새로 사잖아요. 그런데 이곳에 가면은 리필존이 있어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오면은 제가 이제 살 만큼 담아요. 담은 다음에 무게를 달아서 이제 구입을 하는 거죠. 저는 너무 좋아요. 이것도 최근에 알게 된 거라서 우선은 지금 쓰고 있는 것들을 다 쓰고 한번 다 도전을 해보려고 해요. 왜냐면은 어떤 환경운동가 했던 말 중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게 뭐냐면요. 지금 현재 내가 쓰고 있는 물건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 이제 환경보호 할 거야. 그래서 뭐 텀블러도 구입하고 뭐 친환경 제품들로 다 바꾸고 이러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은 기존에 쓰고 있던 것들은 또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또 쓰레기가 되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을 다 쓰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환경 보호를 위해서 어떤 제품을 써야 될지 어떻게 좀 노력을 해야 될지 관심을 갖는 것부터 이제 시작한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선은 지금 있는 걸 다 사용하고 저 한 3분의 1 정도 남아있거든요. 샴푸, 린스, 그 다음에 손세정제 이런 것들 지금 계속 마음에 계속 다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마음은 빨리 계속 시도를 해보고 싶은데 이제 막상 다 써갈 때 또 귀찮아서 그냥 배달을 시키지 않을까, 기존에 쓰던 제품들을 또 사지 않을까 이럴까봐 몇 번의 마음을 좀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자. 보면은 많이 쓰는 이제 플라스틱 생각하면은 저는 삼다수병이죠. 와, 정말 이 삼다수병은 쓰면서도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그래도 나는 분리배출을 잘 하고 있다. 그 생각은 하면서도 아예 처음부터 안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어떻게 물을 안 마시고 살지? 정수기를 사용을 안 해요. 삼다수 물을 너무 좋아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물 같아요, 정말. 그래서 이 삼다수를 먹고 있는데, 2리터짜리 페트병을 이제, 자, 방법이, 페트병을 분리배출하는 방법이, 그 비닐. 이제 쉽게 뜯어지게끔 돼 있거든요. 옆에 보면은 모서 쪽에 살살살 해가지고 뜯으면은 확 뜯긴단 말이죠. 비닐은 따로 버리고. 그 다음에 뚜껑도 따로 배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틱 병은 찌그러뜨려서 버리기. 이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생각을 한 게 예전에, 제가 살던 동네에 대모산이라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주말이 되면은 배낭에 이제 약수통, 물통, 생수통 이런 거 이제 잔뜩 이제 가족들이 이제 배낭에 지고 올라가서 약수터 앞에 쭈루룩 이제 놔두는 거죠, 순서대로. 그러면 이제 내 순서가 되면 또 이제 물 받아가지고 이제 지고 내려오고 그걸로 이제 마시고 생활하고 했었어요. 네. 약수물이 그때는 뭐 환경 보호라기보다 약수물이 몸에 좋다 그래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제주도에 살고 있고 삼다수 회사가 있죠.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차가 없으면은 이동이 너무 좀 힘들기도 하고요. 지하철도 없고. 그래서 집별로 가구별로 차량이 전국에서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들 집에 차가 있으니까 뭔가 퇴근하고 돌아오는 길쯤 이제 약수통에다가 그렇게 좀 편하게 물을 좀 받아올 수 있는 시스템이 언젠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삼다수 페트병 이제 그만 생기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언제 한번 했었는데 그게 가능할까? 좀 시스템을 갖추려면 그게 더 돈이 많이 들고 그게 더 환경에 안 좋을까? 이렇게 저도 정말 정답이 있을까요? 정답보다 계속 어떻게 하면 좀 좋아질까 하고 계속 생각하고 찾아보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지 조금씩 그래도 계속 관심이 유지되지 않을까요? 싶은 거죠. 그래서 또 그 삼다수병을 제일 많이 쓰고 있고 우선 그 카페에서 쓰는 일회용 컵은 웬만하면 잘 안 쓰긴 해요. 왜냐하면 텀블러를 너무 많이 가지고 이미 좀 텀블러가 생활이 되긴 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텀블러를 이제 다시 또 가져가야 되는 건데 이제 쓰고 나서 설거지를 해놓고 놔두잖아요. 그걸 또 이제 챙겨서 가야 되는데 그걸 이제 또 깜빡하게 되면은 이제 카페인 들어갔는데 놓고 왔다 이러면서 어쩔 수 없이 그 일용 용기를 쓸 때 엄청난 또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또 쓰레기 하나 만들었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아예 잔뜩 이제 텀블러를 놓고 차에 이제 좀 구비를 해두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장바구니도 마트에서 이제 장을 보거나 장바구니를 사용해요. 이제 집에 들고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 봐온 것들 이제 정리하고 장바구니를 또 이제 정리해서 다시 또 이제 들고 가야 되는데 그걸 매번 또 깜빡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잔뜩 또 갖다 놨어요. 이렇게 잔뜩 갖다 놓는 게 괜찮겠죠? 이미 많이 있단 말이에요. 텀블러도 어디 뭐 기념 개업을 해도 텀블러를 받고
생일날 텀블러 선물을 받고 장바구니, 에코백 이런 것도 여기저기서 이제 많이 기념품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많이 쌓여 있어요. 그렇다고 그걸 버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이 쌓여 있는 거를 쓰면 되는 거죠. 일회용품을 최대한 안 만들고. 그래서 한꺼번에 좀 여러 개 차 안에 구비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봤던 것 중에 저희 칫솔 사용하잖아요. 이게 플라스틱인데 칫솔을 사용하다 보면은 이 플라스틱도 미세 계속 닳고 있거든요. 그게 제가 이 미세 플라스틱을 좀 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예전에 칫솔이 당연히 플라스틱이니까 재활용이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재활용이 안 됩니다. 이것도 쓰레기고 한 달에 한 개씩 쓰다 보면은 1년이면 12개고 10년이면 120개죠. 그래서 요즘 대체품으로 대나무 칫솔이 나왔는데요. 저도 안 써봤어요. 그런데 궁금해. 너무 궁금한데 한번 사용을 해볼까. 그리고 치약도 고체 치약이 있다 그러고 이게 주변에 이런 친환경 제로 웨이스트 가게가 있거든요. 제주도에. 제주시에도 있고 서귀포에도 있고 한번 가보려고 해요. 그냥 블로그 검색 이런 것만 해봐서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구나 와 해서 신기해만 했거든요. 제가 치약과 칫솔 세제들 이제 거의 다 써갈 때쯤 좀 가서 본 다음에 이제 저한테 필요한 것들을 좀 구입을 해볼까 합니다. 소꿉데일리님 6월 한 달 동안 안 쓴다고 하셨는데 응원할게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 한 번 실패했다고 탈락이 아니라 왜 실패했는지 그 상황을 이제 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얘기를 하면서 이때 이랬는데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이럴 수도 있었겠다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보완이 되죠. 좋다. 참 건강한 생각을 가진 멋진 청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멋져요. 자극을 받습니다. 고마워요. 자, 마지막 댓글. 누파르님, 드디어 6월입니다. 날이 더우니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더 당기는데요. 매번 환경을 생각해서 텀블러를 가지고 다닙니다. 지하철 의자, 도로, 쓰레기통 주변, 등산로에 있는 일회용 음료컵들을 보고 있노라면 지구가 쓰레기통도 아니고 많이 슬픕니다. 그래요. 맞아. 지구가 쓰레기통도 아니고 왜 버려? 왜? 자, 일회용 컵 플라스틱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원료상 재활용도 안 된다던데 다들 텀블러를 갖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제주 해안가에 제일 많은 쓰레기로 꼽히는 게 이 일회용 컵이에요. 왜냐면은 그런 게 있단 말이죠. 제주도 여행 중에 뭐 카페 투어도 있고 예쁜 카페 투어 해가지고 하루에 여러 군데 카페를 도는 거예요. 먹고 그거를 이제 일회용 컵들이 차곡차곡 쌓인 다음에 어느 이제 마지막 카페 그 앞에 이제 버리고 가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 가게 음료컵이 아닌데 계속 앞에 쓰레기가 쌓여 있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죠. 이 텀블러를 계속 다 가지고 다니고 이러면 좋겠죠. 그런데 너무 개인에게만 강요할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기업적으로도 좀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야 그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빨대는 여기저기서 이제 종이 빨대도 생겨나고 빨대 안 쓰게끔 하는 컵들도 있고 뭐 그렇게 나오잖아요. 아니면 스테인레스 이제 빨대컵을 이제 들고 다니기도 하고 빨대컵? 네, 스테인레스 빨대를 들고 다니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 기사를 보고 너무 좀 기대가 됐었는데요.
기사가 이제 스타벅스에서 이제 언제까지였지? 몇 년 뒤에 만약에 2025년도까지 일회용 컵 없는 매장을 만들겠다. 이제 일회용 컵을 사용을 안 하겠다. 이렇게 정하고 우선 이제 제주도에 4군데 스타벅스 매장을 시범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 거예요. 7월 6일, 7월부터 이제 하는 건데 텀블러를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텀블러를 안 가져왔다. 그러면은 이제 컵을 사용을 하고 이제 반납하는 곳이 있단 말이죠. 뭐 공항에도 있고 그 컵을 반납을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저희 서울에서 지하철 탈 때 버스카드, 교통카드 없으면은 그 일회용권을 산 다음에 500원이죠. 산 다음에 이제 반납기에 넣으면 500원 돌려받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기대가 돼요. 이제 당연하게 텀블러를 가져가야 돼. 환경을 생각해서 개인에게 그냥 맡긴 게 아니라 우리 매장에서 음료를 마시려면 당연히 텀블러를 가져와야 돼. 이렇게 되니까 이제 좀 더 외출을 할 때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매일 이 매장에 가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출근할 때도 당연하게 텀블러를 가져가야 되는 거죠. 이제 저희가 출근할 때, 외출을 할 때 항상 챙기는 그 용품들이 있잖아요. 지갑, 휴대폰, 기본 화장품들 챙기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너무 당연하게 지갑처럼 텀블러를 이제 넣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생활화가 되는 거죠. 제주도가 이제 관광지다 보니까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시범 운영을 하는 거니까 여기 와서 이제 경험을 하는 거죠. 여행을 와서도 텀블러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 여행 갈 때 당연하게 지갑 챙기는 것처럼 텀블러를 챙겨야겠다. 왜냐면 차를 마시는 사람이라면 커피를 마시고 항상 카페를 간다면 챙겨야겠죠. 그리고 공항에서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린컵이었나? 무슨 공항에서 텀블러를 대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한 다음에 또 반납을 하는 거죠. 이제 돌아갈 때 공항에서.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점점 이제 움직이고 있어요. 환경을 보호하는 쪽으로 사람들이 움직이고 뭔가 보이지 않는 손들에 의해서 점점 이제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좀 기대가 돼요. 정말 일회용 컵만 안 나와도 플라스틱 그 쓰레기가 얼마나 주는 거야 진짜. 그래서 더욱 기대가 됩니다. 예전에 이런 말 썼었는데 초록별 지구를 지켜라. 우리 초록별 지구를 지키는 그날까지 조금씩 계속 꾸준하게 노력을 하고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네, 이제 6월 월간다락은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게요. 오늘도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